턱을 열심히 치료하면 안 낫죠. 턱이 아플 때 턱 치료를 하긴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사각턱이거나 한쪽 턱이 유독 도드라져요. 그래서 사진 찍으면요, 한쪽이 이렇게 안면 비대칭이라고 그러죠. 신경 되게 많이 쓰거든요. 제 이야기 들으면 지금 딱 아실 거예요. 턱 문제인데요, 턱도 턱이지만 결국 문제는 이에요. 턱이 뻐근하고 불편한 건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양쪽 턱을요 똑같이 피부를 한번 집어보세요. 원장님, 제가 턱에도 소리가 나더라고요. 딱딱딱 거리면서 벌릴 때도 좀 아프고. 이 턱에서 소리가 왜 나는 거예요? 턱에서 소리가 왜 나냐면요, 어긋나는 소리예요. 턱을요 이렇게 벌리면 소리가 안 나죠. 턱에서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본인이 먼저 알 거예요. 본인 턱이 이렇게 안 벌어진다는 사실 대부분 알거든요. 어떻게 벌어지냐면 약간 옆으로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하면 딱딱 소리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는 소리만 나요. 이게 지속이 되면 통증이 됩니다. 턱이 반듯하게 벌어지지 않고 옆으로 기울어져서 벌어지기 때문에 나는 소리다. 그러면 그 턱이 어긋난다라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요, 근해입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근해예요. 턱은 근해랑 똑같습니다. 턱이 윗니빨에 매달려 있잖아요. 아래턱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위통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해라고 하는 구조물 자체가 뭐에 가장 민감하냐면 수평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요, 이렇게 벌어지질 못하고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는 동안 턱 양 옆에 있는 저작근, 씹을 때 쓰는 근육들이요 5대5로 발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턱에 통증이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사각턱이거나 한쪽 턱이 유독 도드라져요. 그래서 사진 찍으면요, 한쪽이 이렇게 안면 비대칭이라고 그러죠. 신경 되게 많이 쓰거든요. 제 이야기 들으면 지금 딱 아실 거예요. 왜 기울어질까요? 위통수라고 하는 근해의 윗단에는요, 뼈 위에 이 위통수가 얹혀 있어요. 특히 1번 경추, 평평한 경추 위에 이렇게 얹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추가 기울어지면요, 근해의 윗프레임이 기울어져요. 매달려 있는 근해가 똑바로 못 움직이고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턱 문제인데요, 턱도 턱이지만 결국 문제는 목이에요. 통증이 생기는 과정도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냐면요, 소리. 처음에는 따가닥 따가닥 소리 먼저 나요. 근데 이게 지속이 되면 뭐냐면 씹을 때 아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앙 물 때 아프기도 하고 어떤 분은 벌릴 때 아프기도 해요. 그래서 벌릴 때 아픈 분들은 하품하다가 아,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고기 같은 거 씹다가 아, 통증 생기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통증은 통증인데요, 이거는 움직일 때고요, 이거는 가만히 있을 때 아픈데 날카로운 통증이 아니고요, 뭐냐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뻐근해요. 여기가 치과 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뭐라고 그러냐면 밤에 잘 때 꽉 깨물어 가지고 아프신 거예요. 밤에 잘 때 너무 이빨을 꽉 깨물고 이를 갈아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턱에 보면 뺨 신경이 있어요. 뺨에 피부를 주관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어디로 나오냐면 턱관절 사이로 빠져나와요. 턱관절 사이 이 근처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뺨에 신경을 지배를 하는데, 턱에 문제가 생기면 턱 안에 근육이 긴장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근육 사이에 신경이 찝히는 거예요. 이 뺨 신경에 의해서 턱이 뻐근하고 불편한 건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이쪽 턱이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뻐근해 라고 한다면 양쪽 턱을요 똑같이 피부를 한번 집어보세요. 여기에 있는 뺨 근육은 집으시면 안 되고요, 피부만 이렇게 집어가지고 양쪽을 똑같이 비벼보십시오. 아침에 턱이 뻐근한 사람들은 대부분 피부가 따가우실 거예요. 멀쩡한 쪽 피부에 비해서 이 피부가 훨씬 따갑습니다. 이 뺨 신경이라고 하는 게 피부 신경이에요. 피부 근처를 지나기 때문에 그 피부 신경이 과흥분이 되면 찝으면 따가워요. 둘 다 따가워. 그거는 뭐 너무 세게 집으신 거죠. 그래서 이를 악물지 않는다고 안 아픈 게 아니고요, 이건 사실 뺨 신경이 짓눌려 있는 그 포인트를 잘 치료해주면 깔끔하게 없어져요. 처음에는 소리로 시작되지만 통증이 되고 씹을 때 아프고 하품할 때 아프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특히 더 많이 아프고 부은 것처럼 약간 뻐근하고, 심하면은 어떤 분들은 치과에서 마취 덜 풀린 것처럼 뭔가 묵직하고 불편하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만약에 저렇게 벌릴 때도 아프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닫을 때도 아프고 씹을 때도 아프고 하면 턱을 치료하면 되나요? 턱을 열심히 치료하면 안 낫죠. 턱이 아플 때 턱 치료를 하긴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턱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요소는 뭐냐면 기울어졌기 때문이잖아요. 목의 문제가 조금 더 주요합니다. 목 근육은 아니고 목뼈예요. 목뼈의 자체가 기울어져서 틀어지면 얘가 똑바로 수평을 유지할 수 없고 기울어져요. 기울어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목뼈가 원래 위치대로 잘 있으면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가 약간 어긋나서 얹혀 있으면 얘가 살짝 삐딱해요. 똑같이 대칭으로 사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유독 약간 이렇게 평상시에 삐딱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턱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죠. 실제로 턱에 문제가 생겨 있는 분들은 턱도 양쪽 대칭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중요한 거는 턱이 아프신 분들 대부분이 사실은 목에도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턱 통증에 제일 많이 동반되는 게 뭐냐면 두통이에요. 턱이 불편하신 분들은 두통을 자주 앓게 됩니다. 그건 왜냐면 목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이렇게 출발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요. 목의 통증도 자주 있죠. 그리고 두통도 잦죠. 이러면서 턱까지도 불편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등이나 다른 데 통증이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턱의 이 문제들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4배 정도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오히려 젊은 사람도 더 많아요. 목뼈가 기울어져 있다 혹은 위치가 정위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턱 통증이 있는 분들은 왼쪽하고 오른쪽 돌려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으로 덜 돌아가는 거예요.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돌아간다는 차이가 확연하게 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데요, 스트레칭을.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이라고 하는 게 수평도 잘 맞고 좌우의 밸런스가 잘 맞으면 왼쪽으로 돌아가는 각도나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각도나 같아야 돼요. 여기 저도 지금 보면 왼쪽이 좀 덜 돌아가거든요, 오른쪽에 비해서. 이렇게 하면은 어깨가 다 보이는데요, 여기는 덜 보여요. 요만큼 가야 조금 아프면서 어깨가 다 보입니다. 비대칭의 문제를, 목이 덜 돌아가는 문제만 조금 해결을 해줘도 근해 자체가요 수평이 가깝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왼쪽으로 목이 좀 덜 돌아간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목을요 돌아가는 최대까지 일단 갖다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얼굴을 오른쪽으로 돌리실 거예요. 셀프로 본인이 최대로 쓸 수 있는 힘의 딱 20%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는요 뺨을요 막는 거예요. 내 얼굴은 오른쪽으로 돌리는 힘을 주고요, 이 손은 왼쪽으로 미는 힘을 줘서 결국은 얼굴은 움직이지 않는데요, 내 목은 오른쪽으로 돌리는 힘을 주고 있고 이 손은 뺨을 왼쪽으로 미는 힘을 줘서 얼굴은 움직이지 않지만 둘 다 팽팽하게 힘을 주는 겁니다. 오른쪽으로요 돌리는 힘을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셀 때까지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힘을 주고 나면요 얼굴이 조금 더 돌아가요. 그럼 약간만 더 돌린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오른쪽으로 돌리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힘을 주시고 나면 희한하게 왼쪽으로 조금 더 돌아갑니다. 목뼈가 왼쪽에서 도는 힘을 다시 오른쪽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 주시고요. 자, 여기서 다시 이만큼 또 돌아가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게 되면요 오른쪽 도는 거랑 왼쪽 도는 거랑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이런 비대칭들이 누적이 되면 턱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근해가 기울어지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셀프 교정하시고 통증이 많이 심하시다든지 혹은 연발음이 너무 심하다, 당연히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추라는 게 이렇게 해서 교정이 다 되진 않거든요. 아주 정도가 미약하신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관리하시지만 정도가 심하거나 씹기도 힘들고 이런 분들은 적극 치료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네, 매일 하십시오. 매일 하시면 좋고요. 누워서도 하실 수 있어요. 누운 상태에서 미는 힘 주는 거예요. 비대칭 되는 게 사실 평상시에 습관이 좀 많이 영향이 있잖아요. 제일 크죠. 이건 좀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을까요? 네, 제 첫 번째는 뭐냐면요 턱 괴는 겁니다. 네. 카페 같은 데 가셔가지고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맞나요? 로댕 따라서 맨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턱을 이렇게 괴시게 되면 턱 자체가 밀리면서 사실은 비대칭이 많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턱 괴는 거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한쪽으로 씹는 겁니다. 보면은 사실 양쪽을 똑같이 쓰시는 분들은 드물어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는 것처럼 양쪽으로 동일하게 쓰진 않습니다. 근데 늘 편한 쪽으로만 씹게 되면요 그 씹은 쪽으로만 저작근 씹는 근육이 유독 더 발달을 하게 되고, 여기가 근육이 발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쪼그라들고 여기는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비대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씹는 습관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의식적으로라도 반대쪽으로도 한번 씹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3번 씹으면 여기도 한 번은 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양쪽을 좀 씹어주시고, 음식 드실 때에도 너무 한쪽으로만 몰아서 씹지 마시고 양쪽을 좀 고르게 씹는 습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너무 단단한 거 혹은 질긴 거를 즐겨 씹는 겁니다. 특히 얼음만 보면 그냥 아그작 씹어서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쪽으로 얼음을 깨는 힘이요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리고 오징어 같은 거 질경질경 계속 뭔가를 질기고 단단한 음식물을 씹는 거, 요거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엎드려 자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보면 책상에서 엎드려가지고 많이 자잖아요. 그러면서 턱이 많이 눌리거든요. 목도 많이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마 제 말 공감하실 텐데, 우리 고3 때요 책상에 엎드려 잘 때요 항상 보면 나는 엎드려 자는 쪽으로만 엎드려 자요. 왜냐면 반대쪽으로 자려고 그러면 목이 이미 불균형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맨날 이렇게 엎드려 자다가 이렇게는 잘 안 엎드려 자거든요. 엎드려 자는 것 자체가 자꾸 이쪽으로 기울어지라고 몸한테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주무시는 것도 자제를 하시는 게 좋고, 차라리 엎드려 주무시려면요 여기로 한번 엎드려 주무시면 반대쪽도 한번, 아니요 엎드려 주무시지 마세요. 특히 턱 옆에 있는 교근들 통증이 있으시다면
교근들을 같이 마사지 하는 것도 사실은 통증을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교근 마사지 좀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 보면 턱 옆에 이만큼 나와 있는 턱 근육 있죠? 악 물면 이거 나오는 거. 이 턱 근육 자체도 턱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눌러보면 굉장히 많이 아프실 거예요. 턱 근육을 마사지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이 턱 보면 각이 져 있어요. 턱 각이 져 있습니다. 이 턱 각이 져 있는 바로 앞부분에 이 근육을 마사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마사지 해주시는 것보다는요, 입을 살짝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는데, 디귿자 그리시면 더 좋아요. 디귿자는 뭐냐면 아래 턱을 디귿자처럼 벌려서 앞으로 밀었다가 뒤로 밀었다가 닫고 다시 앞으로 밀어서 벌려서 그네처럼 이렇게 디귿자로 움직여 주시면서 이 교근을 마사지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이 교근 뒷면에 보면 이 각이 졌는데요, 교근 뒷면에 보면 바로 귀 아래입니다. 귀 아래 이 근육도 만져보시면 굉장히 아프실 거예요. 턱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은 안 만져지고요, 입을 좀 벌려야 만져집니다. 그래서 입을 벌린 상태에서 여기를 충분히 엄지손가락도 좋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도 좋습니다. 마사지를 충분히 해주세요. 턱을 끝으로 좀 벌린 상태에서 마사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측두부 근육이에요. 측두근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얘도 우리 밥 먹을 때 여기가 울끈불끈 하잖아요. 씹을 때 쓰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바로 눈 옆에, 눈보다 약간 올라간 부위요, 이거는 우수봉이라고 하거든요. 주먹이죠, 정권. 이 부분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를 지끈지끈 지끈지끈 양쪽 다 동그랗게 돌리세요. 돌리셔서 마사지 해보시면, 턱에 통증 있는 분들은요, 여기도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이 턱 각이 있는 앞에 있는 교근, 그리고 두 번째는 턱 각 바로 뒤에 있는 이 근육, 작은 근육이거든요. 이복근이라고 합니다. 이 작은 근육, 그리고 눈 바로 옆에 있는 측두근, 세 군데를 마사지 틈틈이 잘 해주시면, 일단은 수평 잡는 게 더 중요하지만 통증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턱에 이런 구조물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목 비대칭이 있으면은 그 부분들을 MET 기법 통해서 평상시에 잘 대칭되도록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생활습관 3가지. 1. 턱 괴지 마세요. 턱 괴시면요, 턱 자체에 이 불균형이 많이 심해집니다. 두 번째, 너무 딱딱한 거, 그리고 한쪽으로 씹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씹을 때 한쪽으로만 너무 씹거나 단단한 음식, 질긴 음식을 너무 장시간 씹는 거, 이런 부분도 좀 주의해 주시면 턱 불편감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엎드려서 주무시는 거. 가장 심각해요. 우리 자면서 있잖아요, 여기를 비대칭을 만들어 가지고 누르고 한참을 자게 됩니다. 침도 흘러요. 이렇게 하면 침 흐르잖아요. 그래서 침 흘리고 잤다 그럼 내가 이거 너무나 턱한테 몹쓸 짓을 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3가지 좀 평상시에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목 관리 잘 해주시고. 그래서 턱에 소리가 나시는 분들은 사실은 초반에 마사지라든지 목에 MET 기법을 통한 대칭만 찾아주셔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시는 분들, 혹은 통증이 있으신 분들, 혹은 주변에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 많이 공유하셔서 턱 통증 없는, 그리고 소리 안 나는 이런 양질의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통증요정 김학조였습니다.